그래서 28개 호실에서 월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세는 1120만 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경매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따라따라따. 우와, 보이세요? 와, 곰팡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원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70평, 건물 면적은 267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18억 210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요. 한번 유찰돼서 12억 7400만 원 정도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층수가 굉장히 좀 높죠. 물건 종별이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2층부터 6층까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입니다. 그리고 7층만 지금 단독주택으로 빠져있는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고시원 건물에 주택이 한 층이 좀 추가가 됐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가 포함이 또 되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시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굉장히 또 작기 때문에 다주택자고 내가 취득세 중과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점이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수가 7층까지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시원으로 되어 있고 현황상 기준으로 봤을 때 28개 호실입니다. 그래서 28개 호실에서 월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서울에서도 이런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경매로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 대비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외부부터 내부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건물 외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깔끔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 월에 얼마 정도 드리면 이렇게 저희 관리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저는 여기 살면서 이걸 하니까 살면서 이제 분리수거랑 청소를 해주시는 거구나. 여기 거주하시는데 뭐 불편한 거나 이런 건 없어요? 동네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럼 거의 뭐 공실 난 적이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근에 또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일단 공실이 전혀 없으시대요. 애초에 이쪽은 공실이 없고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고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잘 아시더라고요. 대략적으로 되게 유령 건물이라는 표현을 좀 쓰시기도 했고, 오랫동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안 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필로티인데, 필로티 보면 난리 났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분리수거가 있습니다. 분리수거의 양이 좀 적어요. 애초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좀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 계량기인데, 전기 계량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여기 이제 다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비어 있고요. 계량기가 있는 것도 보게 되면 다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실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 앞에서 관리하시는 분 말씀대로 거의 유령 건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방제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시원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 시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스프링클러도 있어야 되고 수신기도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이제 방제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동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좀 깜빡깜빡 거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쪽은 전문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소방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서류들이 좀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방제 업체에다가 좀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해당 건물에 뭐 소방이 문제가 있는지,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5월 28일까지 작동 기능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유령 건물이다 하더라도 고시원은 이 소방이 필수예요.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자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방 점검을 다 한 내역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지금 불과 한 지 몇 개월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작동 기능 점검할 때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작동 기능 점검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연락 드려가지고 건물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지금 어디까지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고 누가 거주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가 지금 있고요. 일단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7층이든 6층이든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일단 밑에 지하가 있는데요. 지하에 뭔가 좀 자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은 안 켜지는데 쓰레기들이네요. 쓰레기들이 지금 현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누수의 흔적들은 현재 보이지 않고요.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7층, 고층부터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냥 기본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1년도 5월달입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노후화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7층입니다. 피난 안내도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고시원 건물이다 보니까 층마다 피난 안내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여기가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상을 봤었을 때는 원룸으로 701호, 702호, 703호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뭐 누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흔적들은 보이지가 않고요. 근데 여기 보면 타일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애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좀 작업을 옛날에 했었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6층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옵션도 지금 빠져 있는데 거의 옵션을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뭔가 좀 누수의 흔적들이 보여요. 이렇게 지금 다 뭐가 껴 있거든요. 이런 자국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옵션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상부장, 싱크대도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아마 어떤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으로 봤을 때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 물이 다 떨어졌죠. 이쪽 라인으로 해서 물이 샌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6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룸 고시원이고요.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내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부셨던 흔적이 있어요.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나 잘못. 와, 이거 뭐예요? 일단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냄새도 좀 나고요. 뭔가 수리를 하다가 만 느낌이거든요. 일단 여기도 보면 타일이 원래 이 색깔이었어, 빨간 색깔. 근데 이걸로 지금 덧방을 지금 해놨고요. 화장실도 지금 현재 덧방이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리를 하신 것 같은데 누수 때문인지 이렇게 지금 고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타일 업자는 왔습니다. 액세서리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배는 다 뜯어놓은 상태고요. 문제는 뭐냐? 여기가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석고를 다 뜯어놨거든요. 그리고 석고 주변이 보면 다 노랗게 되어 있죠. 물이 떨어진 적이 있다 보니까 누수를 잡기 위해서 위에를 지금 다 뜯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뜯은 김에 좀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경매가 나오시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들고요. 집 상태가 와 대박입니다. 장판도 일부 다 걷어냈네요. 장판도 다 걷어내서 작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옆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열려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앞에서 말씀하신 게 유령 건물이 맞아요. 아무도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냥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보다 좀 낫네요.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원래 이게 기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벌이 지금 한 10마리가 죽어 있거든요. 원래 기본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옵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노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쪽 라인도 다 누수가 있네요. 전부 다 누수를 잡고 올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도 보면 빨간색 타일이었잖아요. 아까 그 위에다가 그 타일을 덧방을 한 거죠. 여기가 이제 기본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지금 천장이 다 뜯어져 있네요. 벽 타일은 다 기본입니다. 바닥 타일은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바닥부터 먼저 하니까요. 바닥은 지금 공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 그냥 유령 건물이네요. 이렇게 지금 5개 호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5층입니다. 여기도 6층이랑 마찬가지로 바닥 자체가 먼지가 아니라요. 누수예요. 물 먹은 거예요. 이쪽도 보이시죠? 이쪽도 지금 전부 다 누수의 흔적. 지금 위에 전부 다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 보이세요? 전부 다 누수입니다. 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문이 또 열려 있거든요. 여긴 이렇게 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일단 여기도 보게 되면 전체 다 누수입니다. 누수. 다 누수고요. 여기도 보니까 일부 타일은 했습니다. 싱크대는 아직 안 뗀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화장실은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장 마감까지 다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바닥도 다 공사가 되어 있고 애초에 좀 누수가 있다 보니까 수리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누수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와 난리 났습니다. 곰팡이에다가 지금 공기가 매우 안 좋아요. 다 곰팡이. 곰팡이 천국, 곰팡이 천국. 와 여기는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누수부터 다 잡고 그 다음에 전체 다 뜯어서 올림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딴 데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도 열리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해가 들어오니까 훨씬 좀 밝은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경매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짜라짜라짜 따라따라따 와 보이세요? 와 곰팡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곰팡이가요 지금 뭐 몇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다 곰팡이입니다. 와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오죽했으면 지금 비닐을 잠깐 쳐놓은 것 같아요.
이게 누수가 어디서 시작이 되고 있는지 이건 좀 명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가 잘 들어오는데도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있는 정도라고 하면 누수 정도가 좀 심했다라는 겁니다. 와, 누수가 굉장히 심하네요. 이쪽 라인 아직 썩었어. 바닥 공사는 하셨는데, 와, 위에 보이세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김부각인 줄 알았어요, 김부각. 그 정도로 지금 까맣게 다 썩었습니다. 일단 고기가 안 좋으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5층까지 봤고요. 5층도 5교실입니다. 근데 일단은 누수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사이즈가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원이 아니라 그냥 원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층입니다. 4층도 똑같이 5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여기 날아갔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층마다 다 누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도 한번 열려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중문이 달려 있네요. 아이고야, 숨이 안 쉬어집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전부 다 누수가 심각합니다. 뭐 벽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와, 다 일단 뜯어서 누수 공사 하려고 했네요. 이쪽 하얗게 맺힌 거 있죠? 이게 지금 다 누수예요. 이쪽 라인으로 지금 물이 새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전부 다 문제입니다. 일단 다른 것도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3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근데 여기도 일단 불길합니다. 바닥 자체가 여기도 누수인데 이게 지금 층마다 누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또 층마다 같은 라인인데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여기는 일부 좀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누수는 없습니다. 여기 조금 누수 있습니다. 이쪽 라인으로 아직 좀 누수가 있는 것 같고, 도배는 전체적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옷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필름을 한번 하신 것 같고, 이쪽에 싱크대도 지금 타일은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화장실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 다 수리를 하시려다가 경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나마 상태가 괜찮습니다. 3층 같은 경우도 지금 1개 호실을 보여드렸고, 여기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누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조금 더 나은 느낌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5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5개 호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쭉 보면 여기는 흔적들이 없습니다. 왜 없냐? 이렇게 좀 뭐 붙어 있는 거 있죠? 투명색? 이게 지금 도배 풀입니다. 지금 여기도 누수를 잡았기 때문에 도배를 새로 다 했어요, 천장을. 일단 천장을 도배를 다 전부 다 했다는 건 뭐예요? 누수를 일단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수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도배를 하고 나서부터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이제 피난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왕관기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가구주택은 없지만 고시원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주변에 복도에 지금 가전제품이 좀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내부는 어느 정도 좀 수리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이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앞에 고시원 경매 나온 것 때문에 집이 개판이더라고요. 개판이지. 거기는 오래됐어요. 거기는 처음 졌을 때부터 깡통이었어요. 처음 지었을 때부터 좀 문제였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예 거래를 안 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수리하다가 말았더라고요. 다 해야 될 거야 아마. 전체 다 하셔야 되고 옵션 다 바꿔야 돼. 이러면서 이런 것좀 잡으셔야 돼. 어르신한테도 물어보니까 공실은 없대요. 수요는 많아요. 처음에는 방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한 30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관리비도 한 2만 원. 방이 한꺼번에 쏟아질 거잖아. 거의 하나씩 나올 때는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그냥 일단은 먼저 빼는 게 우선이니까. 여기 이제 옥상입니다. 일단 방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수를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가 물탱크실이 아닐까 싶어요. 물탱크실 겸 창고로 쓰셨네요. 여기도 보니까 위에 누수가 있네요. 층마다 정말 매력적인 누수가 여기도 지금 다 있습니다. 어쨌든 위에서부터 잡고 내려가야겠죠. 그럼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요. 그럼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9197 사건이고요.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세류동 1119-15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린주택입니다. 그래서 한 개층 7층만 주택이고요. 2층부터 6층까지는 전부 다 고시원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감정가는 18억 2100만 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12억 74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대가 사실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방 아니잖아요. 수원이기도 하고 인근에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오히려 이 정도 금액대에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가격대에서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7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67평입니다. 사용 승일은 2011년 5월 12일 날 준공된 물건이고요.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수원역까지는 차량 5분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세류역까지는 도보 13분 이내에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또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우측에
수원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NC백화점,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때문에 지금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제가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기 앞에 건물을 관리하시는 어르신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실제로 여기는 공실이 없고 지금 현재 건물 관리하고 있는데도 공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천해 주셨던 부동산을 제가 갔어요. 부동산을 갔는데 사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대화가 잘 안 들리실 수는 있는데 제가 딱 물어봐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공실 걱정은 없다. 그렇지만 지금 동시에 몇십 개가 한 번에 나오게 되면 물량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금액을 조금 낮춰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 2011년 6월 1일 신한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과 권리는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은 깨끗해요. 근데 건물이 조금 더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권리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장에 와서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수리하기 전에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리를 하고 나서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중점을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렵다, 이 용어가 너무 어려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권리 분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책을 보셔도 되고 강의를 들으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부도 보고 수익 분석도 하고 대출도 분석하고 인근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부동산에 가서 임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빌라 1억대, 2억대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 물건이 감정가가 18억대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10억대, 20억대, 30억대 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호실만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누수가 있거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거기서 거주하는 소유자분들끼리 협의를 해서 비용을 걷어서 같이 수리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과 이런 근린주택, 고시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온전히 저희가 다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현장 임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과 근린주택 그리고 근린시설, 고시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다가구 주택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지만 근린시설도 마찬가지로 조사하고 수익률 분석하는 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세미나 시간대에 강의 안내도 도와드릴 겁니다.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반드시 단톡방에 입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세미나로 진행하는 거니까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링크 드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건의 수익 분석을 좀 해야겠죠. 일단 현황상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2층부터 6층까지는 원룸 5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원으로 되어 있고 7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으로는 원룸 3개 호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 원룸은 28개 호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시세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0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4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부동산 소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일단 동시에 나왔을 경우에 조금 적게 뺄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냥 시세대로만 본다라고 하면 500에 40만원 정도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관리비를 6만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가 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받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제가 좀 보수적으로 수리 기준으로 500에 40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증금도 300, 500 정도로 조정은 가능한데 주변에 물건이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조정도 가능할 거고 처음에 뺄 때는 300이든 400이든 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최저가 낙찰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여기서 입찰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물주가 이 금액을 얘기했으니까 이 금액보다 더 높게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입찰 경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도 있고 내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명도도 해야 되는 이런 하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액을 얘기하면 우리끼리 또 경쟁을 하게 되면 경매하는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대출 90%까지는 나올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대출 90%면 약 11억 4,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약 6,400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건은 주택이 한 층 말고 전부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상가처럼 4.6%가 적용이 되고요.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는 이 주택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명도는 제가 봤을 때 유령 건물이다 보니까 명도 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일단 수리 비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임대를 놓기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샤시를 제외하고 옵션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1억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초기 투자금은 1억은
빠지겠죠. 잔금 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잡아서 시세 포함해서 2억 9천 정도를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11억 4,700만 원에 4.7%를 해보니까요, 월 이자는 443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는 1,120만 원에 이자 443만 원을 제외하니까 순월세 677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기준으로 일단 초기 투자금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요, 초기 투자금이 리모델링비, 그 다음 취득세비 전부 다 포함해서 2억 9,100만 원이 들어가고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 투자금은 1억 5,10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월세 677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 1억 5,100만 원을 하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54%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도 실거래가도 한번 봤어요. 물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도 위치한 물건이다 보니까 저희 물건보다 더 좋긴 하지만 실거래가를 좀 설명드리면 대지 79평, 연면적 317평, 2011년에 주문된 물건입니다. 저희랑 동일한 물건이고요. 24년도 10월 달에 28억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 요 물건이 28억이니까 우리 물건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매매 차익도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수가 이렇게 심한 곳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겁하고 도망갈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남들은 도망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14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월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하셔야 여러분들이 월세 수익도 늘릴 수 있고 수익률이 올라가야 매매 차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수가 있어서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애초에 누수가 있어서 썩었어요? 누수가 없는데 그냥 썩었어요? 많이 썩은 것과 그냥 썩었어요. 그럼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비용은 누수 잡는 거 외에 들어가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돼서 수리를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을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누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수리 비용을 감안하고 내가 입찰할 금액에서 1억이든 2억이든 빼서 더 저렴하게 낙찰 받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임차 세팅을 하시고 매매 차익까지도 보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